토트넘과 셰필드의 뜨거운 승부. 손흥민의 활약부터 토트넘의 역전 승리까지. 이 흥미진진한 경기의 순간순간을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토트넘은 16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5라운드 홈 경기를 치러 2대1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토트넘은 개막 후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 4승 1무.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이선에 마누르 솔로몬,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가 3선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가 위치했다. 수비 라인은 데스티니 우도지, 미키 판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지켰다. 골키퍼 장갑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꼈다. 이에 맞서는 셰필드는 3-5-2 전형으로 나섰다. 카메론 아처, 올리 맥버니가 공격을 이끌었고 루크 토마스, 구스타보 하메르, 제임스 메가티, 비니시우스 소우자, 제이든 보글이 그 뒤를 바쳤다. 수비 라인은 잭 로빈슨, 아넬 아흐메드 호지치, 크리스 바샴이 자리했다. 골키퍼 장갑은 웨스 포더링엄의 것이었다. 손흥민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12분 후방에서 날카롭게 들어오는 공을 본 손흥민은 아크 부근에서 부드럽게 볼 터치하려 했으나 마음처럼 공을 발밑으로 가두지 못했다. 공을 흘려보냈다. 전반 16분 토트넘이 선제골을 노렸다. 사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 댔다. 그러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골이 나올 뻔했다. 전반 19분 아크 정면에서 공을 소유한 비수많은 수비 3명을 개인기로 요리한 뒤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가랑이 사이 슈팅으로 골을 노렸다. 그러나 골키퍼를 뚫지 못했다. 선방에 막혔다. 손흥민도 나섰다. 전반 20분 셰필드 박스 왼쪽 모서리 바로 밖에서 오른발로 마음 놓고 슈팅을 때렸다. 그러나 슈퍼세이브가 나왔다. 셰필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22분 롱패스 한 방으로 토트넘 최후방 라인을 뚫었다. 메가티가 박스 가운데 바로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을 날렸다.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반사신경을 선보였다. 발끝으로 공을 쳐냈다. 전반 33분 토트넘이 또 셰필드의 골문을 두드렸다. 매디슨이 상대 선수 3명을 터치 3번으로 교란시킨 뒤 박스 정면에서 회심의 슈팅을 때렸다. 하지만 골과 연이 닿지 않았다. 전반 추가 시간 3분 셰필드의 코너킥 찬스도 무의에 그쳤다.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다. 후반 11분 손흥민이 주심에게 항의했다. 토트넘이 셰필드 진영에서 공격을 하던 중 관중석에서 던진 공이 그라운드로 들어와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상황이 정리된 뒤 주심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토트넘이 공격하던 중 중단됐지만 셰필드 소유의 드롭볼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손흥민이 주심에게 다가가 항의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토트넘의 아쉬운 건 결정력이었다. 후반 20분 솔로몬이 박스 왼쪽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다. 비교적 수비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은 허공을 갈랐다. 놀랍게도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 28분 롱스로인 상황에서 바운드된 공을 뒤에 있던 하메르가 달려들어 슈팅. 공은 골대를 때린 뒤 토트넘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토트넘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반 33분 손흥민 대신 브레넌 존슨이, 솔로몬 자리에 이반 페리시치, 사르 위치엔 히샬리송이 들어갔다. 셰필드도 하메르를 빼고 데이비스를 투입시켰다. 존슨이 셰필드의 골망을 갈랐다. 후반 41분 후방에서 길게 올라오는 공을 셰필드 박스 안에서 존슨이 낚아채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패배의 기운이 짙던 토트넘이 후반 추가 시간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추가 시간 8분 히샬리송이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장렬했다. 2분 뒤엔 데얀 클루셉스키가 히샬리송의 도움을 받아 천금 같은 역전골을 뽑아냈다. 셰필드는 설상가상 맥버니를 경고 누적 퇴장으로 잃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재 위기. 텐 해그 감독 아래에서의 불안정한 모습과 글레이저 소유주의 역할까지. 유나이티드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성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모든 분석과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뉴스. 브라이튼 패배 후 글레이저 소유의 만 유티디는 모든 면에서 교착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시즌 에릭 텐 해그는 5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를 경험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내에서의 성적은 그 밖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나이티드의 감독인 에릭 텐 해그가 새 시즌 전에 프리미어 리그 타이틀의 기회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은 놀랍지 않다. 5경기 중 3번의 패배 후 유나이티드는 이미 13위에 머물며 챔피언이자 리그 선두인 맨체스터 시티와 9점 차이로 다가왔다. 브라이튼과는 달리 텐 해그의 깨진 팀은 정체성, 급박함, 통합, 용기가 없다. 유나이티드는 6점을 얻은 것이 운이다. 시즌 첫 경기에서 월버햄프턴은 그들을 압도했지만 라파이엘 베러니의 후반기 헤더로 부당하게 이겼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4분 만에 2대0으로 뒤졌으나 마어커스 레시퍼드의 다이빙을 통해 얻은 후반기 페널티로 3대2로 승리했다. 이런 운 좋은 승리 사이에 토트넘에서의 패배와 아스날과의 연속된 패배,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최근 경기에서 유나이티드의 여러 단점이 드러났다. 유나이티드의 큰 선수들은 어려운 시기에 전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케이스미로는 1시간 후에 나가게 되었으며 주장 브루노 퍼넨데즈는 영감을 주지 못했고 주요 공격수 레시퍼드는 밝은 시작 이후 사라졌다. 온 오프필드에서 유나이티드는 혼란스럽다. 브라질 출신의 앤터니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동안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동료인 제이던 센초는 아스날에서의 패배 때 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텐 해그를 소셜미디어에서 비난하면서 사실상 출장 제외되고 혼자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유나이티드의 미래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글레이저즈 소유주들은 클럽에 대한 입찰을 초대했지만 제한된 인수합병을 10개월 동안 계속 진행시켰다. 이 모든 것은 서 엘릭스 퍼거선이 프리미어 리그 타이틀의 승리를 뒤로하고 10년 전에 물러났을 때부터 혼란스러운 클럽에서의 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텐 해그는 퍼거선 이후 유나이티드의 5번째 정규 감독이며 지난 시즌의 진전은 그가 평범함에서 그들을 구할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번 학기의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냈다. 글레이저즈는 유나이티드의 쇠퇴를 완전히 책임진다. 그들은 클럽의 구성원과 인프라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선택했다. 이로 인해 유나이티드는 이 나라의 주요 축구 힘에서 현재 시즌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팀으로 전락했다. 글레이저즈가 사라지지 않는 한 클럽의 상위에 적절한 리더십과 명확한 전략이 있을 때까지 유나이티드는 그 풍부한 역사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혼란스러움에 대해 퍼거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만이 안다. 유나이티드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은 올드 트래퍼드에서 300마일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ST 앤드루즈에서 전 CEO 데비드 길과 함께 있었다. 이 예상되는 패배 후 퍼거선 하에 있는 유나이티드의 영광의 날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보다 더 멀어졌다. 텐 해그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시즌에 유나이티드의 타이틀 기회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텐 해그와 유나이티드의 걱정은 수요일 밤 미넨을 시작으로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여자 축구의 스타 지소연이 바라보는 메달의 색은? 일본과의 대결이 전부일까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지난 월드컵의 아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최종 소식. 지소연 8강 일본전 결과 따라 AG 메달 색 달라질 것. 한국 여자 축구 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 지소연, 수원FC 위민, 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빛 사냥의 분수령으로 일본전을 꼽았다. 지소연은 18일 오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NFC 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대표팀 마지막 오전 훈련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회 한 경기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전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오는 22일 미얀마, 원저우 스포츠센터, 25일 필리핀, 윈저우 스포츠센터, 28일 홍콩, 원저우 올림픽 경기장 등과 2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는 17개 팀이 5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5팀과 2위 중 상위 3팀까지 총 8팀이 토너먼트를 치르는데 한국이 1위로 올라가면 8강에서 일본을 만나게 된다. 조 2위로 올라가서 일본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소연은 우승을 위해서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저변이 좋아서 해외파가 빠져도 약한 팀이 아니다. 자국 리그 선수들만 구성해도 전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면 일본을 만나게 될 텐데 부담스럽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게 더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3회 연속 동메달을 땄다. 지소연은 나 또한 메달, 색깔에 대해 굉장히 간절하다. 아마도 예선전을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을 만날 것이라며 일본을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메달 색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승을 위해 일본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지난 7에서 8월 끝난 국제축구연맹, 피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1무 2패, 승점 1를 기록하며 H조 최하위에 머물렀던 부진을 털어낼 계기가 될 거라는 점도 짚었다. 지소연은 아직 월드컵의 아픔이 크게 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축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담담하게 말했다.